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간호사로 일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 정승주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간호대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난 의사들 밑에서 힘든 일하는 직업인데 힘들지 않겠냐고요. 교대나 사범대학 같은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뒷바라지 해줄 테니 차라리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라고, 최소한 약대라도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렸답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 중에 권위의식이나 선민사상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어느 그룹에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도 권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조금 확대시켜보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그 권력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즉, 그런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거죠. 이야기가 좀 무섭게 시작되나요? 제가 이런 얘기에 좀 민감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정치나 언론 같은 걸 다루면 반드시 그런 부패한 권력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런 일이 어디 정치나 언론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일상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무수히 겪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가 아닌 거죠. 어쩌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권력남용이 더 무서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기에 서른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진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힘든 직업인 건 맞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워낙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어떻더라 하는 식의 말들도 많지만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4년 정도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집에서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상처가 됐기 때문에 1년 이상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며 살았더니 엄마가 그냥 두고 보지 못하겠던지 직접 나서서 소개팅을 주선하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30 중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게다가 연애에 실패하고 남자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있었던 저였으니 더 그러셨겠죠. 처음엔 엄마 친구 아들이다, 엄마 회사 사람 아들이다 하면서 몇 명 주선을 하던데 알고 보니 엄마가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거였더라고요.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가입비도 엄청 비싸게 받는다고 하던데 한두 푼도 아니고 쓸데없이 그런 돈을 왜 써? 내가 연애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엄마도 참. 예, 엄마한테 괜한 일 했다면서 엄마 탓하지 마. 그리고 이게 왜 괜한 일이야? 이것 봐, 어? 그래도 다 제법 쓸만한 자리만 소개하잖아. 쓸데없는 돈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왕 가입한 거 돈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매칭을 받아보는 걸로 하는 거야. 알았지? 연애고 뭐고 다 싫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었고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그냥 소개팅이다 생각하고 만나보기로 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식으로 4번째 매칭이 되어 만난 사람이었어요. 기자였고 그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괜찮더라고요. 제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외모도 괜찮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아는 게 많아서 대화 소재도 끊이질 않았고 말을 잘하는데 위트까지 있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인터넷 언론사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내는 이름 없는 언론사를 비롯해 희한한 데가 하도 많으니 기자도 다 같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나름 이름 있는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였죠. 그렇게 10달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말이 발령이지 사실은 좌천인 거죠. 회식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선배 기자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했어요. 내가 괜히 그랬겠어? 다 때릴만 해서 때린 거야.
그 선배가 내 기사를 모욕했다고. 기자한테 기사는 자기 새끼 같은 건데 내 새끼 욕하는 걸 어떻게 참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도 안 할 거고 그 선배 같지도 않은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버티길래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결국 자찬 발령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제 주변에는 남편 말고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자들이라고 하면 술자리도 자주 갔고 그런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다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로 부딪히면 언쟁도 생기는 거고 어쩌다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기자라는 직업을 드라마에서 배운 건가요? 아무튼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억울하게 모욕을 당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당신이 모욕당하는 거 본 거 아니야? 왜 당신이 억울하게 자천이 되는 거야? 뭐야, 다른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해봐. 거참, 내가 뭐라고 하면 알아듣기는 해? 너네 간호사들도 태움 같은 거 심하다면서. 기자들은 더 그래. 뭐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이상한 거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말 못한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은 했지만 남편이 말을 안 해주니 알더리가 없었고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지방도 어디 중소도시쯤만 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시도 아니고 군이었어요. 아직 신혼이고 교육 걱정할 자식도 없으니 주말 부부를 할 명분도 마땅찮아 결국 저도 같이 내려가야 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병원을 옮겨야 했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으니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고 근무 환경이나 조건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살아보니 나름 장점도 있고 그렇게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별일 없는 시골 구석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한다며 하필이면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안 좋은 기사를 쓴 거예요. 현직 군수 친척이 저희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걸 의료사고처럼 기사를 쓴 거죠.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닌 추측성 기사를 사실인 것처럼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서 기사를 쓴 거니 병원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기사는 내려가게 됐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남편은 신문사 지역국, 그것도 별 기사거리도 없는 시골 지역국에서 일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스스로 그런 곳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사거리가 없다는 게 제일 못마땅했을 거예요. 기사거리라고 해봤자 시골 어느 마을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더라, 고라니 출몰, 텃밭 조심 뭐 그런 것들 뿐이었으니 일할 맛이 안 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순히 기사거리가 없어서 무료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서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공을 세울 만한 취재거리조차 없다는 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그런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농촌의 미래는 없다, 시골이 망하는 이유, 뭐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읽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모욕적이었어요. 남편 기사만 읽으면 해당 지역에는 무단횡단이 일상인 몰상식한 노인들만 남아있고 그 사람들은 자해공갈단이나 다를 바가 없고 논밭 또한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미개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더욱 미개하다. 현대판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식으로 표현의 수위는 물론이고 논조 또한 굉장히 강하고 노골적이었어요. 그러니 반발도 엄청났죠. 신문사 건물 앞에 와서 화를 내고 욕하는 어르신들도 꽤나 많았고 신문사에서도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댓글창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갈등이 조장되고 말하자면 어그로가 제대로 끌린 거죠. 아주 핫한 기사가 됐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낯뜨겁고 부끄럽던데 남편은 그게 바로 기대했던 반응이었을 테니 아주 신이 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한심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 거야?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읽어봐도 그 기사는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기사야. 네가 언론에 대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왜곡된 기사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아냐고. 내가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들이 쓰는 기사라는 게 기자들끼리 무슨 의미 따지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대중에게 읽힐 목적으로 쓰는 기사니까 나는 그런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네가 말하고 싶은 그 의미라는 게 대체 뭐야? 이미 대중들은 내가 던진 논제를 갖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런 게 언론이야. 내가 의도했던 게 그런 거라고. 그게 무슨 대중들의 목소리야? 댓글창 보고나 하는 소리야? 거긴 그냥 난장판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로 싸우고 있다고. 당신은 그냥 어그로 끈 거야. 내 말이 틀려? 뭐? 어그로? 말 다 했냐? 날 뭘로 보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짓을 해? 그건 어디 이름도 없는 인터넷 신문사 기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냔 말이야. 내가 결혼 전에 알았던 남자는 어디 갔어? 당신은 내가 알던 그 남자랑 점점 딴판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싶은 말이 내 기사에 대한 거야? 아님 나에 대한 거야? 지금 나한테 바가지 긁는 거야? 내가 일 때문에 당신한테 소홀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거야? 여자들 그런 뻔한 얘기 하려고? 당신은 좀 다른 여자 아니었어? 당신은 똑똑하고 위트 있고 참 깔끔한 사람이었어. 멋있었다고. 그런데 결혼 후에는 당신한테 실망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 여기 내려오고부터는 더 그래. 야야, 나 그런 식으로 바가지 긁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쿨한 척 하더니 결국 너도 여자 짓 하는 거냐? 똑같구만. 다 똑같아. 내가 하려는 말 똑바로 들어. 나 지금 그런 식으로 바가지 긁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 이상하게 몰지 말라고. 나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야. 간호사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 나이팅게일 선서를 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일해왔어. 나는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스스로 기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멋져 보였던 거고. 기자 윤리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 기사 쓰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어? 왜 이래? 여자 짓 한다고 했더니 그 말에 긁혔냐? 할 말 없으니까 무슨 직업윤리에 자부심 타령까지. 너무 멀리 나가지 마. 그런다고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문제야. 다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거 많아가지고 개나 소나 아주 박사들이지 아주. 당신이야말로 논점 흐리지 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 당신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은 아닐 거야. 나는 내 남편이 옳은 일 바른 일 하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새겨 들어줘. 야, 지금 네가 나한테 그딴 걸 충고랍시고 하는 거야? 내가 참 기자 생활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오늘 일도 두고두고 기억할게. 참 어이가 없다. 그만하자. 어? 남편은 제 진심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무턱대고 화만 내려고 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남편이야말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무마하려는 것 같았죠. 그렇게 그런 문제로 둘이 싸우는 횟수가 늘어났고 또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말로써 상대방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싸우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남편은 어떻게든 조회수를 많이 뽑아내고 갈등을 조장해 화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썼고 결국은 그게 말하자면 장사에는 도움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신문사도 결국 수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거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에 일조한 남편은 그런 기사들 덕분에 3년 만에 서울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어깨뽕이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던지요. 이지적이고 위트 넘치던 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렇게 제 마음은 짜게 식어만 갔습니다. 제 남편은 기레기, 그 자체가 되어 있던 거죠. 지방으로 자천된 것이 계기가 되어 흑화됐다고 하더라도 기레기가 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사람과 계속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사는 가야 하는 것이니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날이 됐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셨고 짐을 싸서 옮기려고 하는데 남편 놈이 그분들에게 제 집만 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집만 실어? 당신 집은? 차를 더 불렀어? 큰 차 한 대면 될 텐데 뭐하러 그랬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나 본데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 너 혼자 너희 집으로 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정으로 곧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고나 있으란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아니,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먼저 해야 할 판에 네가 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혼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사 문제 등으로 많이 싸웠고 심하게 싸울 때는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럭저럭 화해 비슷한 걸 했고 이혼 소리도 흐지부지 되곤 했어요. 그런데 서울 본국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남편 놈이 괘씸할 수밖에요. 아니, 내가 이혼하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디 이혼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도 좀 들어보자. 어?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 알겠니? 매번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 기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랑 어떻게 사니? 정말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이런 걸 가치관의 차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해도가 떨어져? 말 다 했어? 정말 가짜나서. 그딴 것도 기사라고 정말. 그딴 기사 읽는데 무슨 엄청난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기자라는 직업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야. 기자라는 직업이 보통 직업이니? 그렇게 힘든 일하는 나한테 내조를 잘하지는 못할 망정 기자라는 직업의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쓸데없이 태클이나 거는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 언론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런 게 공명심인 줄 알고 제멋대로 나대는 꼴 더는 못 보겠단 말이다. 알겠어? 아, 그러셔. 내내 그랬는데 서울 본국 발령 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혼 통보를 해?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 이거지? 뭐, 네 앞에 꽃길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냐? 애당초 내가 이런 총구석에 처박힐 사람이 아니었지. 남편이 모함을 받아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아내가 되어서 더 남편을 떠받들고 힘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감히 내 기사를 갖고 왈가왈부하며 어줍잖게 구냔 말이야. 그동안 가짜나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참아. 이것 봐. 결국 본국에서도 나를 다시 찾잖아? 이게 내 힘이고 능력이야. 그래. 어그로 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지. 우리나라도 참 답이 없네. 그래도 이름 있는 신문사에서마저 그깟 기사가 화제가 되고 돈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슬픈 일이다. 슬프면서도 웃겨. 알아? 네 맘대로 떠들어. 나는 네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이런 총구석에서도 나 스스로 내 능력을 증명한 거 아니야? 봤지?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너는 나한테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니까 꺼지라고. 내가 너 같은 걸 안고 갈 이유가 없어. 나야말로 너 같은 것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거 왜 이래? 안고 가긴 뭘 안고 가. 누가 안고 가달래? 이혼,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이혼이 뭐 대수야?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이혼이 대수지 그럼. 너 간호사 주제에 내 남편 기자랍시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짓도 이제 끝이라고. 이혼해! 너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나도 알 만큼은 알아. 앞으로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긴 말 안 해. 겪어보면 알 거야. 딱 그렇게 말하고는 트럭에 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 캥기는 게 많으니 불안하기도 했으려나요?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한테 되물어 왔지만 그런 남편을 가볍게 무시하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트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남편의 신문사 본국에 전화를 거는 일이었어요. 제가 정치나 사회 뭐 그런 쪽으로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명색이 남편이 신문사 기자니 조금씩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 신문사 기사들은 더 그랬죠. 그리고 남편이 때려서 자천발령까지 받게 됐다던 그 선배 기자라는 사람 이름도 알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쓰는 기사나 그런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됐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편집국장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편집국장을 연결시켜달라고 했죠. 남편 이름을 대며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아실 거라고 했더니 예상대로 편집국장과 연결이 되더군요. 그리고 편집국장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제가 다니던 지방의 병원에 대해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를 썼던 것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그 군수는 친척 사망을 병원 탓으로 돌려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작정으로 제 남편, 그러니까 이필석 기자에게 돈을 주고 그런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했던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이필석 기자 아내분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필석 기자에 대해 폭로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남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루트로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편집국장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남편과 저는 자궁군에 함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 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아주 큰 병원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군수 친척이 입원했던 병동에 저와 절친한 동료가 있었거든요. 군수는 친척이 사망하기 전부터도 어떻게든 병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군수라는 것을 내세워 이 병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 어쩐다 하면서 재수없게 굴어서 담당 의사는 물론이고 그 병동 전체에서 군수가 오는 날이면 다들 학을 떼면서 몸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다 군수 친척이 사망하고 나니 아주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막말을 해대고 해집고 다녔다는데 그러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군수가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찍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일이 잘 되면 추가로 보상을 더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녹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설마 남편이 군수한테 돈을 받고 그런 기사를 쓴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제 남편이 기자라는 건 알지만 이름이나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 그런 악의적 기사를 쓴 게 제 남편인 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뭘 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 군수가 그런 통화하는 걸 녹음한 파일을 공유해달라고 했었고 이후로 남편을 예의주시했었어요. 그즘 남편이 차를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보너스가 나온 게 있다고 했었고 저는 그게 군수한테 받은 기사의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장을 확인하니 회사에서 들어온 보너스가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거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뒀었죠. 요즘 다들 실물 통장은 집에 처박아두고 내역 같은 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확인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통장을 들고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거기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일이 더 커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저도 그냥 일을 더 버리지는 않고 넘어갔지만 내내 그 일을 가슴 한구석에 담고 있었고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그때부터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편집국장에게 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갖고 있는 군수 발언 녹음, 영상 파일, 그리고 남편의 통장 사진까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입금자 이름을 확인하시면 분명 그 군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그런 건 저희 쪽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진짜 기사화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다 보니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죠. 물론이에요. 저는 그딴 놈이랑 이혼할 거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애당초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다 말씀드린 건데요. 정의 실현해 주세요. 소스만 확실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사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바로 취재 들어가고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지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솔직히 같은 신문사 소속 기사에 대한 비리를 밝히는 거라서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놈을 기자로 뒀다는 것 자체가 그 신문사에는 리스크인 거죠. 그런 놈인 걸 알게 됐으니 스스로 자정하겠다는 의지로 그런 기사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같은 의미에서 그런 놈을 다시 본국으로 발령내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본국 발령은 대기로 바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기자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아니, 편집국장님이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본국 발령이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편집국장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신문사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필께서 직접 나서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 정도면 됐다. 그놈도 정신을 차렸을 테고
사실 신문사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서울로 불러들여서 다시 잘 다듬어보자 하면서 좋게 생각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요? 주필이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건가요? 영향력이 엄청나신가 봐요. 그럼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 논설위원들과 함께 사설의 기본 방향, 나아가 언론사 전체의 어조나 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이시고 보통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편집관리 직책도 여기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주필이 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신문사 주필도 저희 하늘 같은 선배님이세요. 아이고, 그럼 뭐 아무리 편집국장님이라고 해도 그런 분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으셨겠네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주필도 더 이상 도의적인 마음으로 이 기자를 봐주자는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럼 전 편집국장님만 믿고 좋은 기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료들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편집국장과 이야기를 끝내고 조금 있으니 바로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국 발령이 대기 상태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벌써 받은 모양이었어요. 야, 이게 뭐야? 대기 발령이라니? 혹시 이게 네가 아까 말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야? 야, 똑바로 말 안 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소리까지 꽥꽥 지르면서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 네 목소리 들어보니 아주 다급한 모양이네. 나는 반대로 한껏 여유롭게 말해줄 수 있어. 아, 벌써 연락이 간 거야? 특종내는 언론사라 그런지 역시 소식 한 번 빠르네. 근데 뭐 내가 뭘 알겠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네가 군수랑 뭘 어떻게 해먹고 짜고 치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주 있는 대로 비꼬면서 비아냥거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살던 곳이 시도 아니고 군이다, 군. 내가 다니던 병원이나 네 신문사나 다 같은 동네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소문도 못 들었을 것 같아? 기자라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 두고 봐.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인 줄 알아? 아직 안 끝났어. 이건 예고편 살짝 흘려준 거에 불과하다고. 알겠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가 아니란 거야? 뭘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 이 정도로 멈추라고. 제발 부탁해. 어떻게 이런 본국 발령인데 이번에 어그러지면 다시 또 몇 년을 써가야 할지 몰라. 군수기사 관련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까 하프리는 이 정도로 하고 멈춰줘. 부탁할게. 수습? 뭘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괜히 까불다가 대기 발령보다 더한 꼴 당하지나 마. 아니 뭐 더한 꼴을 당해준다면 뭐 그것도 구경은 잘해줄 수 있지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제대로 된 기사 쓰면서 언론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다 그러려고 한 짓이야. 도와줘.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 제발. 혼자 듣기 아깝네 정말. 너 정말 꼴이 웃기지도 않는 거 알지? 그렇게 빌어대는 게 재밌어서 좀 들어주긴 했는데 계속 듣고 있으려니 간사한 꼬락서니에 내 속이 다 뒤틀리는 것 같아서 더는 못 듣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친정까지 찾아왔길래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근데도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저희 엄마 붙들고도 한참 빌던데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그딴 소리 더 들어줄 것도 없다고 하고 엄마만 얼른 집으로 들어오시게 하고는 꺼지라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제가 편집국장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남편에게 한 말은 괜한 겁주기가 아니라 다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정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대박이거든요. 남편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청탁했던 그 군수가 최근 재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재선에 성공한 거였고 그 군수를 도와준 1등 공신이 바로 제 남편인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군수는 지역TV 토론회는 물론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제 남편이 그걸 다 도운 거란 말이에요. 본인 신문사 인맥 동원해서 이리저리 아주 앞장서서 도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선거자금 지출에도 관여한 거 있죠? 아주 간땡이가 제대로 부은 거라니까요. 정치 자금에 대한 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회계 책임자가 따로 있고 계좌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자금을 모으고 지출한 거예요.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 비용 지출도 많았고 그런 것들은 회계장부에 기록도 하지 않았고 말이에요. 이 과정에도 남편이 깊이 관여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물론 이런 걸 다 제가 알아낸 건 아니에요. 그 군수가 선거법 관련한 제보로 조사를 받던 중에 상당 부분들이 밝혀진 거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로 거기에 제 남편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밝힌 것뿐이랍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과 관련된 악의적 기사를 썼던 게 군수에게 돈을 받고 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저는 남편이 분명 더한 짓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이혼을 떠나서 그런 나쁜 짓을 기자라는 인간이 저지르고 있다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터뜨릴 작정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아내의 직장을 건드린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불편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 인간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직접적으로 피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선 남편 차 블랙박스 기록을 꾸준히 몰래 백업했고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예의주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와 만날 약속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알게 되면 해당 장소에 몰래 숨어서 남편이 누구를 만나는지 뭘 주고받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던 거예요. 제게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걸 갖고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은 신문사나 경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도 다 넘겼을 뿐이에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도 워낙 안 좋잖아요. 게다가 증거 자료도 많았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기사화했으니 그 군수는 당연히 당선 무효 처리가 됐고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처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저희 병원을 의료사고로 몰아서 보상금이나 뜯어내려고 했던 일까지 밝혀졌으니 지역사회에서의 반감이 상당했거든요. 지역 기반 없이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말이에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실형은 면했지만 우선 신문사에서 해고됐어요. 현직 기자가 정치인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일개 기자에 불과한데 어쨌거나 그런 기사를 승인해 준 건 지역국 데스크였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데스크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잘 될 경우 군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 하나 잘라내는 걸로 끝낸 거죠. 말하자면 꼬리 자르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본인들 소속 기자의 비리에 대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후속 기사들도 제일 많이 실으면서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조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거다 싶네요. 그러나 그걸 두고 남편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업자득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됐을 즈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편집국장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국장님, 대체 그때 무슨 일로 언쟁이 있었길래 남편놈한테 맞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때 아무리 그런 일로 자청까지 된 게 이상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불편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 아니, 이제 기자도 아니죠 참. 그 자식이 후배 기자들 기사를 뺏어다가 지 이름으로 올리고 그런 짓을 자주 했어요. 하여간 찌질한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쪽팔리지 않냐, 너 같은 게 무슨 기자냐 하면서 쓴소리를 좀 했더니 분해서 주먹질까지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애초에 싹스부터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군요. 저는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정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예뻐하던 후배였거든요. 키워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켜볼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눈에만 그랬을까요? 그 일이 아니어도 이미 후배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신문사 전체에서 능력도 없는 악질로 악명이 높아서 미운 털 제대로 박혀 있었던 건데 그참에 그 일을 빌미로 좌천 발령을 냈던 거예요. 어쩐지 이제서야 궁금증이 풀려서 후련해요. 거기 내려가서 사는 동안 내내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될수록 점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일이 다 잘 마무리된 건 다 국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야죠. 덕분에 저희 신문사가 큰 곤혹을 치를 뻔한 걸 잘 막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후속 기사들 계속 나갈 거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절차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모쪼록 그 부분도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장 말처럼 제게는 아직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조사를 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통에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고요. 사실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남편 놈이 계속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하고 소송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집국장님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이제는 정말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를 찾아와 비는 남편과 대면을 한 겁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라고 해주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오늘 우리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려고 들어오라고 한 거지? 김치국 좀 마시지 마. 제대로 이야기하려는 건 맞고 우리 이혼 얘기야. 그래, 이혼 말이야.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말 취소야. 알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당신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꼴값 떤다 진짜. 범법자 주제에 회사도 잘리고 이혼 소송까지 당해서 개망신 또 당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합의하란 얘기야. 합의? 결국 이혼을 꼭 해야겠어? 내가 회사 잘렸다고 나 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서울 본국 발령났다고 마누라 버리려고 했던 건 너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착착해.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도와줘.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면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당신 기사 다 내가 제보한 거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해주면 좋겠어. 어차피 소송까지 가봐야 피차 좋을 것도 없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혼까지 꼭 해야만 하는 거고 나를 파멸로 밀어넣은 게 당신인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그럼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고 우리도 이렇게 이혼까지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야. 진짜 어이없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신문사에 네가 저지른 짓 폭로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나 원망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우선 나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나랑 앙숙인 편집국장한테 다이렉트로 그런 제보를 할 게 뭐야? 그건 당신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잘 알고 있네. 당연히 내가 의도한 거야. 첫째, 그 사람은 당신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어. 둘째, 그 사람은 편집국장이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제보한 것들이 묻히지 않고 기사화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로서는 너무 당연한 결정 아니었겠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 폭로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걸 갖고 나랑 거래를 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나은 결론에 이르렀을 거야. 거래? 너 진짜 웃긴다. 넌 정말 세상에 너 같은 인간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자란 새끼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랬으니 제대로 된 기자 노릇을 못한 거지. 언론인이 대중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로 내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한 적이 없어. 너 같은 기자 같지도 않은 새끼가 기자랍시고 깝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럼 그걸 알게 됐을 때 바로 터뜨렸어야지. 너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제야 나한테 안 갚음하려고 터뜨린 거 아니야? 넌 참 생각을 희한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건 너한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거기 있는 내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잊었어?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너란 인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랐던 거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얘기해줬다면 좋았을 거야. 그럼 나도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고. 우리 같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그렇게 살아온 걸 후회하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네 잘못 만천하에 까발린 나를 탓한다고? 진짜 할 말이 없다.
탓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당신만 생각을 조금 바꿔주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어? 그런 생각이 애당초 글러먹었다는 거야. 거기에 왜 조건이 붙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너를 도와줘야만 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거야. 알아? 그런 반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그런 반성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야? 없잖아. 그런 반성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당장 살아야 하는 거고. 너 같은 놈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니?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지. 너는 네가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다는 식으로 자기 변호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너처럼 안 살아. 부끄러운 줄 알란 말이야. 그렇게 이혼했고 이후로 전 남편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놈이 할 줄 아는 게 꼴같지 않은 기사 나부랭이 쓰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놈을 받아주고 써줄 언론사는 없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인터넷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지 혼자 1인 인터넷 언론사를 차리고 기레기짓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다 싶어서 어그로 끌려고 작정한 기사를 쓰는 거죠. 제 전남편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이라 기사 검색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면 전남편 이름으로 된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기사가 검색이 되길래 그런 기사의 댓글로 그놈 비리 범죄와 관련된 기사 링크를 올려놔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랑 결탁해서 비리 범죄나 저지르던 범죄자 기레기 새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놈도 언론인으로 재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 궁리 하겠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저는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 자리가 나서 다시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답니다. 시골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보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몇 년 그렇게 살았던 게 재충전의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권력 어쩌고 하면서 엄청 거창하게 시작하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혼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들어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이지 제 전남편 같은 쓰레기 기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여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작은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